알렉스 페레이라의 라이벌인 타격 천재가 UFC에 등장했습니다. 라이벌인 페레이라와 아데사냐에게 패배하며 아쉽게 챔피언은 되지 못했으나 세계 킥복싱 최고 단체인 글로리의 영원한 2인자라 평가받은 싸움 천재이죠. 신장 196cm, 몸무게 86kg의 피지컬도 격투 능력도 괴물 같은 파이터. 킥복싱계에서 종합격투기로 넘어와 얼마 전에 UFC에서 충격적인 데뷔전을 치른 유스리 벨가루이가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킥복싱 선수 시절 페레이라를 상대로 1승 2패를 기록하며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유스리는 MMA로 넘어오면서 페레이라와 같이 운동하며 훈련 파트너가 되는 등 라이벌에서 절친이 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UFC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2의 알렉스 페레이라, UFC에 등장한 또 다른 괴물 피지컬의 타격가 유스리 벨가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태생인 유스리 벨가루이는 험악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강해지고 싶은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무술에 관심이 많았던 유스리는 바다하리의 코치로 유명한 마이크 파세니어의 체육관이 주변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킥복싱을 배우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체육관 근처를 서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16살 때 어머니에게 체육관비를 생일 선물로 받게 되면서 그토록 원했던 킥복싱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열정이 식지 않았던 유스리는 2014년 21살의 나이로 프로 무대를 진출, 2년 동안 15승 무패를 질주하면서 어렵지 않게 글로리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유스리는 사기적인 신체 조건과 매서운 화력을 가졌음에도 시대를 잘못 태어나는 바람에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신장 196cm, 리치 201cm로 알렉스 페레이라보다 거대한 사이즈와 브라질리언 킥까지 구사할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을 갖춘 유스리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풋워크와 핀포인트 타격이 핵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스트레이트가 일품입니다. 그런 다양한 무기를 가졌으나 글로리 데뷔 전부터 아데사냐를 만나버린 유스리는 2달 만에 또다시 아데사냐와 싸우게 되면서 2패를 정립하고 마는데요. 그 뒤 원데이 토너먼트에 출전한 유스리는 안정적인 기량으로 결승까지 진출하지만 하필이면 그의 앞에 아데사냐를 2번이나 무너뜨린 페레이라가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토너먼트 결승에서 괴물을 맞닥뜨린 유스리는 무난한 패배가 예상됐으나 대이변을 일으킵니다. 상대의 화력을 경계하며 리듬을 끊어주던 유스리는 완전체로 변신하기 직전이었던 페레이라의 스윙을 흘려내고 백스텝을 바탕으로 포인트 타격을 쏟아내면서 한 방이 터질 만한 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착하게 받아먹던 유스리는 아데사냐 페레이라와 함께 삼각관계 라이벌 구도를 만나는데요. 장신을 활용하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토너먼트 우승을 차지합니다. Fight off the ropes. Round for Belgaroui. This is the last one time. Next one. Yusri Belgaroui. 그렇게 아데사냐를 상대로 0대2로 뒤처졌지만 아데사냐를 2번이나 잡은 페레이라를 제압한 유스리는 이렇게 킥복싱 가위바위보 같은 구도를 만들고 7개월 뒤엔 알렉스 페레이라와 2차전을 치릅니다. 그 사이 사이먼 마코스를 격파하고 글로리 챔피언에 오른 페레이라.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페레이라가 유스리에게 패배 이후 뭔가를 깨우친 사람처럼 잠재력이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즉 유스리전을 양분 삼아 완전체로 거듭난 페레이라. 아웃복싱에 끌려가던 1차전과는 달리 다양한 패턴으로 폭격을 퍼붓는데요. 그 결과 유스리의 안면이 엉망으로 망가지면서 닥터스탑 KO로 타이틀을 지켜냅니다. Dulac with Pereira caught him with a right. Belgaroui goes sprawling back and Kim Pereira closed the show. Belgaroui going to be given an 8 count because the ropes kept him on. 그렇게 상대전적 1대1로 균형을 맞추게 된 유스리는 8개월 만에 트릴로지가 성사됩니다. 1차전과 마찬가지로 아웃복싱을 들고 나온 유스리. 단단한 커버링을 바탕으로 끊어먹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따라가는 대신 킥부터 살려주는 페레이라. 그렇게 느린 템포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머지않아 회심의 일격이 터지는데요. 유스리를 침착하게 관찰하던 페레이라가 튀어나오는 순간 크로스 카운터를 터뜨리면서 변명의 여지 없는 KO로 라이벌 관계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렇게 페레이라와 아데사냐라는 시대의 강자들에게 무너지며 챔피언 벨트를 한 번도 쥐지 못한 유스리는 원수 같은 두 선수가 MMA로 넘어가면서 기회가 생기는 듯 싶었으나 운명의 장난처럼 또 다른 괴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12승 1패의 도노반 워즈에게 판정 패배를 당하고 2년 뒤 미들급 타이틀을 걸고 2차전을 벌이지만 라이트 카운터에 걸리면서 닥터스탑 KO를 당합니다.
그리하여 27승 7패 13KO를 기록한 유스리는 결국 이 경기를 끝으로 킥복싱을 떠나는데요. 아데사냐, 페레이라, 도노반 워즈 이 중 단 한 사람만 없었더라도 한 번쯤은 글로리 챔피언에 오를 만한 엄청난 강자였는데 야, 진짜 역시 인생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Some of his long kicks at 6'5". He's got long kicks, long arms, long knees, everything. And there's another body shot. 그렇게 격투 인생 1부를 마친 유스리는 MMA에서 2부를 시작합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MMA를 준비하던 도중 코로나가 발발하자 글로리 대회가 중단됐고 당시 아이가 태어났던 유스리는 먹고 살기가 급급해진 것이죠. 때마침 아랍에서 UAE 워리어스가 개최되자 망설이지 않고 시합에 나서는데요. 태클 방어에 약점을 보였으나 의외로 뛰어난 주짓수로 그라운드를 커버한 유스리는 킥복싱에서 갈고 닦은 타격으로 MMA 3승 2패 2KO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데사냐와 3차전을 준비하던 페레이라가 스파링 파트너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게 되자 때마침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유스리는 페레이라를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계기로 친분을 맺게 된 두 사람은 미국으로 가면서까지 스파링 파트너로 참여하고 내친김에 페레이라가 속한 테세이라의 팀으로 합류하면서 부족했던 기본기를 초고속으로 보완합니다. 덕분에 전체적인 모양새가 몰라보게 깔끔해진 유스리는 어엿한 MMA 파이터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다듬어진 스탠스로 정확한 원투를 터뜨리면서 웬만해선 볼 수 없는 바디 스트레이트 KO를 연출합니다. He's also 그렇게 팀 테세이라 입단 이후 새롭게 태어난 유스리는 다시 한번 훈련의 성과를 증명합니다. 장신을 앞세우는 공격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던 그는 MMA에 어울리는 낮은 중심을 유지하면서 까다로운 테이크다운을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특히 킥복싱 출신답게 로우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유스리는 실력 차이가 전해지는 잔인한 그림을 만드는데요. 압박감에 짓눌리자 아무것도 못한 채로 구겨지면서 겨우 19일 만에 2연속 KO를 따냅니다. He's finishing big knee as well down. He's finishing up, he's covering up. The referee stops it. That's a great win for the babyface assassin. Yeah, amazing. 그리하여 MMA 데뷔 3년차에 5승 2패 4KO를 기록한 유스리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UFC 진출 기회를 얻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 출전한 그는 9승 1패의 타격가 마르코 툴리오를 상대하고 케이지 컨트롤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타격전을 하기 전에 체력을 소비합니다. 이 한 번의 경합으로 생각이 많아진 유스리는 경계심이 높아지자 타격에도 허점이 생기는데요. 이로 인해 거리가 뚫려버린 유스리는 자꾸만 원치 않는 영역으로 끌려가고 나름대로 뛰어난 밸런스를 보여주지만 뒤처진 점수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기회를 놓쳤으나 두 달 만에 출전한 유스리는 다시 한번 UFC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합니다. 묻지마 태클을 의식하던 그는 숙이도록 유도한 뒤 카운터 니킥을 장렬, 뒷발 니킥으로 페인트를 깔아준 다음 앞발 니킥으로 전환하는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난 상대는 자신에게 첫 번째 패배를 선사했던 아흐메드 사미. LF의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걸고 2차전을 치르게 된 것인데요. 한 번이라도 무너진다면 UFC 진출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초반부터 화물차 태클에 끌려가고 계속해서 더블렉이 등장하지만 감을 잡은 유스리가 타이밍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태클 방어에 성공하자 자신감이 생긴 유스리는 다채로운 옵션으로 스탠딩 타격전을 지배합니다. 스위치 스탠스와 인앤아웃을 바탕으로 카운터를 꽂아 넣던 그는 절대로 위험한 거리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장신을 앞세우는 고공폭격을 이어갑니다. 프로복싱의 세바스찬 펀도라, 무에타이의 나비 라난이 그렇듯이 불공정한 사이즈로 미스매치를 연출하는 유스리. 심지어 상대인 아흐메드는 11승 3패의 강자인데요. 그런 탄탄한 실력자를 아무것도 못하게끔 압살하면서 5라운드 시합 끝에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거둡니다. interesting tactic just to he's covering the body a little bit there too. There it is again. Dube unloading. A highlight finish. Oh, he hits him. 그렇게 컨텐더 시리즈 패배 이후 LFL에서 물오른 기량으로 연승을 달성한 유스리는 다시 한번 컨텐더 시리즈의 부름을 받습니다. 상대는 9승 1패의 쿠도 베이스 이와사키 다이가. 쿠도 세계대회 무제한급 우승자로 피니시 결정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갈피를 못 잡는 타이가 대치고도가 길어지자 발차기 견제가 날아오고 접점을 만들기 위해 전진하지만 한 걸음씩 디딜 때마다 장거리 미사일이 도착합니다. 그나마 사이드 스텝으로 버티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카운터를 꽂아 넣는 유슬이. 타격으로는 해법이 안 보이는 타이가 갈라타이를 잡아보지만 신장차로 인해 넥클린치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깃털처럼 가벼운 유슬이. 심지어 스위칭 스탠스를 구사하기 때문에 워킹 스텝으로 쫓아가도 따라잡기가 버거운데요. 그렇게 거인의 무서움을 보여주던 이때 승부를 결정짓는 2단 플라잉 니킥이 장렬. 시간을 주지 않고 몰아치면서 3라운드 KO로 종료됩니다. Yeah, it's interesting. There's the knee from Belgawi, and he's looking for Iwasaki. He is fighting back. Now goes down. 그렇게 예술적인 피니시로 컨텐더 시리즈를 통과한 유슬이는 이대로 UFC 진출이 예상됐으나 어떤 이유인지 화려한 승리를 거뒀는데도 UFC 계약서를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네덜란드를 오고 가며 훈련에만 집중하던 그는 언젠가는 오퍼가 올 거라는 믿음으로 무작정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던 2025년 8월 대체 선수로 출전 기회가 잡히지만 비자 발급에 실패하면서 데뷔전을 치르지 못하는데요. 다행히도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오퍼를 받게 되면서 20승 3패의 아자맛 베코예프를 상대로 UFC 데뷔전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복합 카스 출신으로 레슬링이 강력한 아자맛이 태클을 치기 위해 성큼성큼 전진합니다. 빠지는 와중에도 견제를 날려보지만 펜스를 등지는 유슬이. 그럼에도 사이드 스텝을 살려주며 타이밍을 억제합니다. UFC 미들급 역사상 탑3 안에 드는 장신임에도 풋워크가 잠시도 쉬지 않는 유슬이. 그렇게 거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나 불필요한 니킥으로 다리를 빼앗기고 마는데요. 황급히 프레임을 잡아보지만 바디락에 걸려버리고 악몽 같은 체인 레슬링이 시작되면서 1라운드 중반부터 원치 않는 양상이 펼쳐집니다. 그나마 레그 마운트를 타기 전에 오른팔 베이스로 탈출하는 유슬이. 체력 투자에 비해 소득이 없는 아자맛. 다시 태클을 치기 위해 펀치 압박을 재개합니다. 장신에게 가장 좋은 무기인 원스텝 잽을 활용하면서 아자맛의 안면을 피투성이로 만듭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킥거리에서 잽이 날아오는 가운데 펜스로 밀어넣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케이지 커트에 성공하자 주먹을 꺼내보는 아자맛. 그러나 단발로 맞히기엔 신장 차이가 심각합니다. 결국 피해를 입더라도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아자맛. 무리한 공격이 반복되자 카운터로 연결되고 잊을만 하면 로우킥까지 날아오는 상황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데미지가 쌓여갑니다. 그러자 진흙탕으로 가기 위해 연타를 섞어보지만 인앤아웃을 반복하며 신명나게 괴롭히는 유슬이. 남은 체력을 끌어모아 싱글렉을 노려보는 아자맛. 그러나 역태클에 당하면서 거인의 체중이 실립니다. 깔려있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흡수되는 아자맛. 워낙 다리가 길기 때문에 눌러놓지를 못하는데요. 어려운 와중에도 투혼을 발휘해서 붙어보지만 냉정한 유슬이가 말려들지 않고 원거리를 유지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3라운드. 여유있는 유슬이가 눈에 가시 같은 앞손 잽을 날려줍니다. 결국 흔들리기 시작하는 아자맛. 앞손에서 뒷손으로 바꿔주자 KO 직전까지 몰려버리고 회피가 불가능한 공격들이 무한대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형 참사가 나기 전에 레프리 스탑이 선언됩니다. 그렇게 글로리 출신의 UFC 챔피언 알렉스 페레이라 이스라엘 아데사냐와는 또 다른 색깔을 보여주며 화려하게 등장한 유슬이는 페레이라에게 배운 마인드셋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상위권과 붙고 싶다는 유슬이는 전쟁시대의 병사들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목숨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현재 나이는 만 33. 알렉스 페레이라가 34살이 돼서야 UFC로 진출한 걸 생각하면 초고속으로 랭킹에 진입해서 아데사냐와 3차전을 치르는 것도 불가능이 아닌데요. 과연 유슬이 벨가루이가 글로리에서 못다한 꿈을 UFC에서 이룰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인 그의 행보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